경찰은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충북도청에 마련됐던 대통령 부부 사진전 등을 두고 야당이 김 지사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총선 퍼포먼스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안전망이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민선 8기 충주시는 무술과 호수를 대체할 새 브랜드 찾기로 이전과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삼선 시장의 거침없는 시정을 두고 안정적이라는 호평과 공감 부족이라는 비판이 공존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난주 지역작가 작품 대신 대통령 부부의 사진을 도청 갤러리에 걸어뒀다 철거한 것을 두고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영환 지사가 지난 1년간 벌인 실정을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벌써 선동에 나섰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충북도청 본관 1층과 2층에 마련한 복도 갤러리입니다. 김영환 지사 취임 이후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걸어놓고 미술관처럼 볼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복도 갤러리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반려견을 안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지역 작가 작품 대신 윤 대통령 사진전을 하려고 24점을 걸어두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고, 충청북도는 하루 만에 대통령 부부 사진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김 지사는 서울 출장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면서 이렇게 철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필요하냐 마냐 정당하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도정에 혼선이 오거나 논란을 일으키거나 그건 대통령한테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김영환 지사에게 도정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지사의 지난 1년이 대통령 사진전을 비롯해 공약 후퇴와 친일파 망언, 산불 술판 등 실정으로 기억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공간을 뺏어가면서까지 도청 청사를 군사 독재 시대로 회귀시키려 한 것입니까? 김 지사의 각하를 향한 충성심이 눈물겹습니다. 김영환 지사에 대한 도정 감시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는 물론 김영환 지사에 대한 심판의 성격으로 치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민선 도지사님이 계셨지만 역대 어느 충북도정에 이런 모습이 있었는지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거짓 선동으로 도민을 속이려고 한다면서 제1야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라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영환 도정 1년을 깎아내리는 거짓 선동을 하기에 앞서서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충청북도 역시 내년 총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정치적인 입장으로 보인다면서 공식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민선 8기 1년을 맞아 MBC 충북은 지난 1년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보는 기획뉴스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3선에 성공하며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보이는 충주시 편입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은 민선 8기 지나온 1년보다 남은 3년을 중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까지 세계 무술공원이었던 이곳이 올해부터 탄금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19차례나 열렸던 무술축제도 폐지됐습니다. 20년 가까이 이어졌던 호수축제는 다이브 페스티벌이 됐습니다. 지난 1년 새 달라진 충주시정입니다. 민선 8기 들어 3선에 성공한 조기령 충주시장은 거침이 없습니다. 이미 2차례 시장을 역임하며 행정 능력을 보였고 시정 장악력도 뛰어납니다. 충주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안정적인 운영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보다 충주시장으로서 남은 3년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시민들에게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새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행되는 상황과 충주의 전체의 흐름을 잘 관리하고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도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행정을 강조합니다. 당장의 변화 못지않게 긴 안목으로 지역이 자생력을 갖도록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자식 세대, 후배 세대가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좋은 기업을 계속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소비 생활에서 좀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자연을 즐기고 생태 환경을 즐기면서 앞장서 시정을 끌고 가지만 공감과 감동을 주는 것은 의견이 갈립니다. 시장이 나서는 만큼 간부 공무원들의 입지는 줄거나 뒤처지기도 합니다. 국가정원에서 보이듯 탑다운 방식의 일처리도 있습니다. 지역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의료 공백도 충주시정의 여전한 과제입니다. 이제 충주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개선의 효과가 없다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충주시 의회는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의장의 읍면동 순방과 각종 시상과 자체 사업 등을 주도하며 엇갈린 시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도 내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경찰 조사 건수가 12건 더 늘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소재가 불분명한 미신고 영아에 대해 지금까지 29건을 조사해 7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22건 가운데 1건은 수사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고 나머지 21건은 베이비박스에 버렸다, 친부가 데려갔다 등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가 이른바 박지원 의원의 음주 추태 논란으로 상반기에 전면 취소했던 해외 연수를 하반기에 다시 추진합니다. 충북도의회 이태훈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상임위별로 추진하던 해외 연수를 정책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끼리 팀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한 뒤 하반기에 해외 연수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로 전면 취소한 해외 연수를 넉 달 만에 재개하는 것은 이르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25층 높이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건물 외벽을 올리기 위해 쓰는 대형 거푸집 위에서 작업을 하다 거푸집과 함께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전망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길게 뜯겨나간 안전망이 나부낍니다. 안전망 지지대도 아슬아슬하게 허공에 걸쳐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청주시 오송읍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했습니다. 모두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꼭대기인 25층 높이에서 떨어진 이들은 머리를 크게 다쳐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저희들한테는 화물이 떨어졌다, 사람 다쳤다. 한 명은 심정지 유무를 받았고 한 명은 이송을 했고요. 당시 이들은 갱폼이라고 부르는 대형 거푸집 위에서 작업하던 중이었습니다. 안전망이 있었지만 거푸집이 함께 떨어지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추락 경위를 조사해 과실이 있으면 관계자를 입건할 방침인데 공사 규모가 50억 원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적용받습니다. 대전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에서 이제 중첩법 대상이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 해당 아파트 전체 동에 대한 거푸집 관련 작업은 안전관리를 마칠 때까지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내년 총선을 이끌 국민의힘 충북도당 새 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됩니다. 국민의힘 충북 당협위원장들은 오늘 국회에서 모여 오는 12일 도당위원장 후보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단독 후보면 14일 도당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복수 후보면 21일 대의원 투표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새 도당 위원장은 그동안 위원장직을 맡지 않았던 이종배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편이 늘었습니다.
에어로케이는 오늘 오전 8시 35분 첫 취항을 시작으로 청주에서 일본 오사카까지 하루 2차례 왕복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청주 일본 오사카 항공편은 기존의 티웨이까지 하루 왕복 3차례로 늘어났습니다. 에어로케이는 올해 안에 청주공항에서 일본 나리타, 몽골 울란바토르, 대만 타이페이 등으로 국제 노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는 11일까지 인도네시아와 몽골 출장에 나섰습니다. 오늘 첫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충북 우수 상품전에 방문해 참가 기업을 격려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면서 충북 기업의 진출을 위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차 전지 핵심 광물인 니켈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고 관련 기관들의 진출과 수출 확대를 돕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충북의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많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이 발표한 올해 6월 기후 특성 자료를 보면 지난달 충북의 평균 기온은 22.5도로 평년보다 0.9도 높았고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4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최저 기온은 17.7도로 역대 3번째로 높았고 열대야 일수도 0.21을 기록해 지난해 다음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고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형은 가볍지 않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